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흐릿한 시야에 명쾌한 해답을 드릴 마음스마일 안과 원장 김민석입니다. 네. 비욘디 채널은 의사인 저도 종종 챙겨보는 채널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곳에서 훌륭한 선생님들의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저도 많은 지식들을 배우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제 안과 전문의로서 쉽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백내장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백내장은 국내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그런 질환 중 하나예요. 특히 국내에서 시행되는 수술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술 중 하나인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정작 환자분들은 진료실에서는 이제 그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져서 그런 줄 알았다 하시고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방치하셔서 늦게 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안개 낀 차처럼 눈이 좀 뿌옇게 보이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인공 눈물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안경을 바꿔 끼신다거나 돋보기를 다시 맞춘다, 이런 경우에도 단순히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뿌옇게 흐려진 백내장을 아예 제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눈에서 이 수정체 역할,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하는 이 수정체가 뿌옇게 헤어지는 거를 저희가 백내장이라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을 여러 가지 모아서, 네, 고것들을 토대로 백내장과 백내장 수술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히들 우리 눈의 구조를 이렇게 카메라 렌즈에 비교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먼저 카메라를 보시면은, 네,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쪽이 렌즈고요. 이 렌즈 부분을 길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그것을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빛이 셔터를 눌러서 빛이 들어오면요, 그럼 이 뒤쪽에 있는 필름에 상이 맺히게 되고요. 이 상이 맺히게 되는 이런 구조가 우리 눈과 아주 똑같은데요. 네, 먼저 우리 눈에서도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제일 바깥쪽에 있는 창문, 이 각막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서 이제 먼저 수정체라는 곳을 만납니다. 이 수정체가 백내장이 생기고 노안의 원인이 되는 그 구조물인데요. 여기서 빛이 한번 꺾여서 초점을 맞춰서 눈 뒤쪽에 있는 카메라에서 해당하는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망막 쪽에 맺혀서 우리 머릿속으로 뇌로 신호가 들어오게 돼서 우리가 눈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노안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수정체 자체가 멀쩡해요. 이 투명한 수정체는 멀쩡한데 렌즈를 조절하는 근육, 이 모양체 근육이라는 이 녀석이 나이가 드시면서 서서히 힘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에요. 이게 바로 노안인데, 카메라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카메라 렌즈가 여기 있잖아요. 이 카메라 렌즈가 늘어났다가 줄어들다가 하면서 초점을 맞추는데, 이 늘었다가 줄였다 하는 이 모터의 힘이 약해진 거예요. 이 모터의 힘이 약해지니까 노안이 생기면은 특정 거리만 잘 보이고, 멀리만 잘 보이면 멀리, 가까운 것만 잘 보이는 분들은 가까운 것만, 요런 식으로 해서 보이는 것들이 바로 노안입니다. 하지만 이 백내장은 또 다른데요.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렌즈 자체가, 이 수정체 자체가 뿌옇게 되는 거예요. 수정체 자체가 뿌옇게 되면은 아무리 이제 이 초점을 조절한다거나 돋보기를 댄다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잘 보이는 게 아닙니다. 네. 카메라 렌즈에 비유하면은 렌즈 자체가 뿌옇게 돼서 누렇게 보이고 때가 끼어 있는 현상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 카메라 렌즈를 바꾸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이 백내장 수술에서도 이 수정체를 백내장 수술로 해서 아예 제거를 하고 새로운 렌즈로 교체하는 이 방법이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시력이 잘 보이는 방법입니다. 안경을 써도 세상이 좀 누렇게 보이고 밤에 가로등이 번져 보인다, 그럴 경우에는 노안이 아니라 백내장이라는 걸 꼭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두 장의 사진이 바로 이제 백내장의 시야와 노안의 시야를 보여주는 사진들인데요. 노안이 왔다고 가볍게 생각하시고 지내셨던 분들은 한번 내 시야와 이제 본인이 보시는 것과 이 사진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왼쪽이 노안의 시야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멀리 보이는 것, 풍경이라든가 건물들, 이런 것들은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요. 하지만 정작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노트, 책이라든가 휴대폰들,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눈에 있는 자동 초점 기능, 이게 저하돼 있어서 멀리는 잘 보이지만 가까운 거는 초점을 잘 못 잡는 이런 현상이에요. 카메라 렌즈는 깨끗하지만 초점이 잘 안 맞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돋보기를 착용해 주면 바로 선명하게 잘 보여요.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백내장의 시야인데요. 백내장의 시야는 전반적으로 완전히 노안의 시야와 완전 달라요. 보시면은 이거는 멀고 가까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누런 필터를 낀 것처럼 이렇게 뿌옇게 다 잘 안 보이고요. 멀리 있는 풍경이라든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휴대폰 그리고 앞에 있는 책들, 커피 잔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샤워하고 나왔을 때 뿌옇게 욕실 거울에 안개 낀 것처럼 보이는 시야 있잖아요. 고렇게 보이는 게 바로 백내장의 시야고요. 네. 그래서 안경을 끼신다거나 돋보기를 낀다거나 그렇더라도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결론적으로는 흰색 종이가 좀 누렇게 보인다거나 전반적인 시야가 좀 침침하게 보인다. 그리고 밤에 가로등 불빛이 좀 번져 보인다거나 빛번짐, 그리고 운전 시에 눈이 많이 부신다거나 요런 경우에는 백내장의 신호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안은 초점의 문제라서 돋보기로 보완이 되지만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이 투명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낡아 있는 그런 렌즈, 이 수정체라는 녀석을 교체를 해야 되는 게 필수입니다. 네. 그럼 제가 보통 이렇게 백내장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면은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바로 이어지는 질문이 "그럼 수술 시기는 언제 하시나요? 언제 해야 되나요? 지금 당장 안 하면 큰일 나나요?" 이렇게 물어주시는데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네, 백내장 수술은 숙제가 아니고 선택이라고 말씀드려요. 바로 수술실을 들어가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암 수술처럼 당장 치료를 안 하면 큰일 나는 그런 질환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기준이 있는데 내 삶의 질이 얼마나 불편해졌는가 그걸 가지고 보통은 수술 시기를 말씀드려요. 어떤 분들 최근에 진료를 보러 오신 분인데 그분은 야간에 운전을 많이 하시는 기사분이세요. 야간에 운전을 많이 기사를 하시면서 이제 표지판이 참 잘 안 보인다거나 그래서 사고가 난다거나 운전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대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프를 좀 치러 가셨는데 친구분들은 다 공이 잘 보이는데 본인은 공이 잘 안 보였대요. 네, 이런 것처럼 내가 해야 될 일들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런 좋아하는 일들을 할 때 그런 일들을 잘 못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려요. 의사가 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는 수술이 아니고 환자분들께서 답답해하실 때, 불편하실 때 하는 게 바로 백내장 수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백내장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좀 가져와 봤어요. 1번 같은 경우에 앞서 봤던 그런 사진처럼 세상이 안개 낀 것처럼 좀 답답하게 보인다. 뿌옇게 시야가 보일 때. 그리고 2 번은 밤에 자동차 운전할 때 불빛이 좀 많이 번져 보인다. 빛 번짐이 있을 때. 그리고 안경을 아무리 새로 맞춰도 여전히 계속 흐릿하다. 이제 안경이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 그리고 4번 한눈으로 봤을 때도 글자가 두 개로 겹쳐 보일 때. 밝은 곳에 가면은 백내장이 생긴 것 때문에 그 빛이 찬란한 데서 눈을 뜨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눈부심이 생길 때. 6 번은 흰색 종이가 조금 누렇게 변해서 보일 때. 그리고 7번 이 가짜 회춘 요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돋보기가 없이 휴대폰이 잘 보이기 때문에 갑자기 가까운 게 잘 보이게 돼요. 그러면 '내 눈이 노안이 좋아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신데 수정체가 백내장이 생기면서 조금 팽창을 하게 됩니다. 팽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일시적으로 눈의 도수가 바뀌어서 네, 돋보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게 갑자기 잘 보인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때는 좋아할 때가 아니고 네, 진료실로 오셔 가지고 백내장이 어떤지 진료를 한번 보실 때라고 말씀을 드려요. 8 번 저녁 때만 되면은 시력이 많이 떨어진다. 급격히 떨어진다 말씀드리는데 요때도 특히나 어두운 데에서는 좀 더 시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어두운 시야가 느껴질 때. 그리고 9번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딜 뻔했다. 네, 이렇게 거리감이 좀 상실된다거나 잘 안 보일 때 고럴 때도 또 진료를 보러 오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취미 생활에 좀 지장이 있을 때 요런 경우에는 이제 요 10 가지 중에 일부만 있더라도 이제 백내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료를 보러 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상이 불편하시다면은 바로 그때가 백내장 수술을 고려해야 될 시기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네. 세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이랑 정반대의 얘기예요. 환자분들 중에서는 "우리 아버지는 만 80 세, 90세 되어서도 수술을 받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어르신들 중에서는 종종 "백내장 수술은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이득이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거는 옛날에 수술 장비가 안 좋아졌을 때 그때의 얘기고요.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백내장을 과일에 비유해서 한번 들고 와 봤는데요. 과일은 보통 익어야 달콤하고 맛있지만 우리 눈의 백내장은 이렇게 과일이 너무 과하게 익으면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버립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과숙 백내장, 너무 많이 익은 백내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술의 난이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잘 익은 과일들은 먹기 좋게 바로바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내장 수술도 너무 과해지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하면
회복이 빠르고 결과가 좋은데요. 수술 중에 이렇게 부드러운 백내장을 제거하는 데는 초음파 에너지라는 에너지가 되게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부드럽기 때문에 초음파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고, 그러면 수술도 더 쉽고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은 회복도, 각막의 손상도 적어지기 때문에 회복도 바르고, 수술하거나 수술 중에 있던 합병증이라든가 부작용이 발생 확률도 많이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시력의 회복도 더 빨라집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던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래된 과일을 깎고 손질하는 게 힘든 것처럼 백내장 오래 방치하면 수술이 더 어려워지고 회복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초음파 에너지, 딱딱한 백내장을 제거하려면은 이 초음파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딱하면 수술이 더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면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눈 안에 있는 각막이 손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회복이 더 많이 더뎌집니다. 그리고 수술 중에 이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면은 눈의 구조가 좀 다칠 수 있어요. 그런 수술 중에 있는 합병증의 발생 위험도도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게 잘 익은 과일을 먹는 것과 같아요. 부드럽고 상태가 좋기 때문에 다루기도 쉽고 결과도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시기에 오래된 과일을 수술하는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딱딱하고 상태가 나빠서 다루기도 어렵고 결과도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은 적절한 시기에 수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백내장 수술은 그냥 단순히 참는 게 미덕은 아닙니다. 내 삶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를 수술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시기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백내장 수술을 이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술을 어떻게 할지, 어떤 렌즈를 눈에 넣어서 수술을 할지를 또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단초점 대 다초점, 이거를 되게 많이 고민하십니다. 네. "어떤 렌즈를 선택해야 하나요?"라고 질문하시는데요. 일단 요 두 개의 차이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네. 단초점 이공 수정체와 다초점 이공 수정체, 뭐가 다르냐는, 기본적으로 핵심은 이름에서처럼 단초점, 초점을 한 군데 맞추는 게 단초점이고요. 여러 군데 맞추는 다초점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 단초점 인공수정체 같은 경우에는 한 거리만 보통 선명하게 보이고요. 보통은 그 한 거리를 멀리 보는 거에 맞춰 놓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거를 글씨를 볼 때는 돋보기를 좀 껴야 된다거나, 네, 선명하게 좀 더 보기 위해서는 돋보기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점은, 이 백의 빛이 들어오면은 백의 빛이 전부 다가 그 한 거리만 보는 데 쓰기 때문에 시야가 좀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빛 번짐이라든가 눈 부짐도 많이 적고요. 하지만 다초점 인공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멀리와 중간 거리, 가까운 거리, 이 세 가지가 다 잘 보이게 맞추는 그런 렌즈입니다. 제가 렌즈 모형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요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네, 여기 PPT 보시면은 이 동심원이 아주 많은 그런 렌즈 구조를, 모양을 볼 수 있거든요. 이 백의 빛이 들어오면은 이 빛이 들어가면서 이 동심원 하나하나를 지나면서 다 초점이라든가 그런 게 다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멀리도 초점을 맞추고, 중간 거리도 맞추고, 이제 가까운 거리도 맞추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적으로는 돋보기를 좀 덜 쓰거나 안 쓰는 경우도 많게 돼요. 하지만 단점은 백의 빛이 들어오면은 빛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 동심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조금 초점이 나눠지면서 빛이 손실이 돼요. 그래서 이 빛 손실 때문에 선명도도 약간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손실되는 과정에서 산란이라든가 그런 게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야간에 빛 번짐, 그리고 눈부심,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했을 때 시야를 이렇게 들고 왔어요. 먼저 단초점 인공 수정체의 시야를 봐 주시면요. 저 멀리에 있는 창문 밖에 있는 건물, 가로수, 그리고 가로등들, 이런 것들은 아주 잘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이 커피 잔이라든가 노트북 화면,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노트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단초점의 특징인데요. 원거리 시력은 질이 극대화시켜야 되지만 근거리를 작업할 때는 이제 반드시 돋보기를 촬영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이 다초점 수정체의 시야를 한번 보면요. 멀리 보이는 건물이라든가 가로수, 이런 것들은 아주 잘 보이고요. 거기다 가까이 또 오시면은 노트북에 있는 이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잘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더 가까이에 있는 노트의 필기라든가, 네, 커피 잔도 아주 잘 보이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동시에 이제 먼 곳이랑 중간 거리, 가까운 거리 전부 다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돋보기를 껴야 되는 그런 단점이 많이 줄어들고요. 하지만 오른쪽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은 멀리 보이는 거랑 가까이 보이는 거를 보시면
왼쪽이 미세하게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시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빛을 여러 초점으로 나눠서 쓰기 때문에 단초점이 아무래도 다초점보다는 쪼금 더 먼 거리가 선명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내 생활의 주된 반경이 어디냐에 따라서, 네, 그거에 따라서 이 렌즈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야간 운전을 주로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미세한 예민하게 원거리 시력을 봐야 된다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이 단초점 수성체를 추천을 드리고요. 하지만 돋보기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서 편의성이라든가 그런 안경 의존도를 좀 감소시키고 싶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초점을 추천드립니다. 네. 하지만 눈 상태에 따라서 망막 질환이라든가 그런 여부에 따라서도 렌즈의 선택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료를 한번 보러 오셔 가지고 내 눈에 맞는 게 뭔지 한 번 더 확인을 좀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히 어떤 렌즈가 더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시력의 질을 우선으로 할 건지 아니면 생활의 편의성을 우선을 할 건지에 대한 선택을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은요. 다초점 렌즈의 부작용, 이제 빛 번짐이 걱정되어인데요. 앞서서 계속 설명드렸지만 단초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빛 번짐이 좀 적다고 말씀드리고 다초점은 빛 번짐이 많다고 설명을 드려요. 최근에 들어서 다초점 렌즈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왜냐하면 생활의 편의성을 더 많이 중시들 하시니까 일반 생활의 삶의 질에서요. 네, 그런데 다초점을 선택을 하셨더라도 이제 빛 번짐이 걱정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야간에는 운전을 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렌즈 구조 때문에 빛이 좀 번져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사진의 화면도 한번 또 들고 와 봤는데요. 오른쪽이 다초점 렌즈를 삽입 후에 초기의 시야라고 말씀드려요. 맞은편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라든가 가로등 주위로 이제 빛이 달무리져 보인다거나, 네, 그리고 차 앞쪽에 있는 것들이 많이 빛 번짐이 많이 심해 보이고요. 특히나 신호등까지도 빛 번짐이 생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이제 단초점이라든가 아니면 백내장 수술 안 했을 때 빛 번짐이 적은 시야랑 봤을 때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게 렌즈의 회절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빛을 나눠 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광학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고거는 수술하고 나서 초기에는 이렇게 좀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제가 뇌신경 적응이라 적어 놨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런 현상들이 평생 똑같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 몸에는 뇌신경 적응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낯선 이런 빛 번짐의 신호들을 내가 놀라지 않도록 시간이 지나서 내가 알아서 삭제해 버리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필터링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안경도 처음 안경 딱 쓰시면은 며칠 정도는 이제 좀 바닥이 좀 울렁울렁거린다거나 어질어질한다거나, 새 안경을 꼈을 때도 그런 게 많이 보이는데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다만 이 우리 눈 안에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넣는 렌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경보다는 적응할 시간이 쪼금 더 많이 걸려요. 네. 그래서 한 3 개월에서 6 개월 정도의 적응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빛이 좀 번져 보인다고 수술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뇌신경의 적응을 좀 믿어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물론 아주 드물게 이 적응이 아주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수술 전 검사를 통해서 내가 빛 번짐에 좀 예민한 사람인지, 적응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도 이제 꼭 상담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럼 6번 이제 질문인데요. 우리가 수술을 다 이제 하기로 했고 이제 렌즈도 결정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수술 자체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은 "수술이 많이 아픈가요? 얼마나 아픈가요?" 요렇게 많이 질문하세요. 아무래도 눈이다 보니까 예민한 부위예요. 그래서 마취 주사라든가 수술 후의 통증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본능적인 좀 공포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백내장 수술은 통증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일단 마취를 할 때 주사를 넣는지 알고 계시는데요. 그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백내장 수술은 주사 마취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인공눈물 넣을 때도 단순히 그냥 눈에 안약을 똑 떨어뜨리잖아요. 그렇게 안약 마취로서 점화 마취라고 하는데 안약으로서 이제 마취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수술이 정말 많이 고통스럽다거나 너무 많이 아프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전신 마취라든가 주사 마취를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안약 마취로도 충분히 수술이 잘 끝나고요. 그리고 수술 시간도 한 10 분에서 15분 정도로 짧고 안전한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10 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제 빨리 끝나고 또 대부분 당일날 오셔 가지고 당일날 수술하시고 당일날 바로 퇴원하고, 퇴원하시고 나면은 하루 이틀 정도로 물론 개인차가 조금 있겠지만 시력의 개선도 흐릿한 시야도 좀 더 선명한 게 금방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셨던 것에 비해서는
이제 예민한 눈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높은 만족도를 가지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크게 걱정하신 복귀가 좀 빠른 수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수술 과정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먼저 1 단계 절개 과정입니다. 절개 과정 같은 경우에는 각막의 가장자리에 2-3mm 정도의 아주 작은 절개창을 만들어요. 이 절개창을 통해서 우리 수술 기구가 들어갔다가 뺐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 2 번과 3 번이 아주 중요한 과정인데, 먼저 2번 같은 경우에는 수정체 전낭 절개라고 해서 이 혼탁해진 수정체, 우리 이 수정체가 라는 녀석은 이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 주머니 안쪽에 있는 수정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앞쪽에 있는 이 전낭을 조금 열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형의 구멍을 만들고요. 세 번째, 이 만들어진 구멍을 통해서 초음파 에너지를 쓴다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초음파 기구를 넣습니다. 초음파 기구를 넣어서 이 혼탁해진 수정체를 잘게 부수고 흡입해서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거하고 나서 남아있는 일부 수정체 껍질들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서 우리가 고민했던 인공 수정체를 넣게 됩니다. 인공 수정체가 처음에는 접혀져 있기 때문에 넣고 나서 잘 펴지게 되고요. 잘 펴지고 그다음에 렌즈 위치가 잘 자리 잡혔는지, 네, 그걸 확인하고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네, 요 과정들이 전부 다 보통 한 10 분에서 15분 내외로 다 끝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자체는 금방 끝나서,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살짝 누르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통증이라기보다는 아픈 느낌보다는 살짝 누르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기구를 안에 넣어서 저희 현미경을 보면서 밝은 빛으로 쬐서 눈을 잘 보기 위해서, 수술을 할 때 눈을 더 잘 보기 위해서 밝은 빛을 쬐는데, 그래서 그거를 느끼시는 게 물속에서 빛이 좀 반짝반짝거리고 번쩍번쩍거리는 빛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정도의 느낌만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네, 이제 그리고 먼저 마지막 질문인데요. 백내장 수술을 이제 하기로 결정하시고 수술하고 나서도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거 보통은 우리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재발을 하는 질환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세요. "백내장 재발하지 않나요?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백내장 수술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그런 수술이고 결코 재발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있는 그 노화에 되어 있는 뿌옇게 흐려져 있는 이 백내장 수정체를 다 제거를 하고 나서 반영구적인 인공 수정체를 넣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술실에 다시 들어가셔서 똑같은 수술을 받으실 일은 절대 없습니다. 네. 다만 수술하고 나서 수개월이라든가 수년이 지난 뒤에 다시 시야가 좀 흐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보통 후발백내장, 후낭혼탁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백내장 수술 후에 다시 시야가 흐려지는 백내장이랑 비슷한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재발을 했나?' 생각하시고요. 거기에다가 이 병의 이름도 똑같이 후발백내장이에요. 예전에 만든 이름이라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서 백내장이 재발한 걸로 많이 착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거는 아니고요.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처음에 수정체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주머니 뒤쪽 부분이 이제 우리가 넣었던 인공 수정체 그쪽으로 붙는다거나 아니면 좀 때가 낀다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는 시야가 흐려졌기 때문에 그 막이 혼탁해지는 그런 현상을 후낭혼탁, 후활백내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술의 실패라든가 수술의 부작용이라든가 그거로 생각하실 게 아니고, 누구나 다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겪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상도 한번 보면은 시야가 흐려지고 빗번진 눈부심이 다시 또 생기고, 네,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이고 시력자가 또 오고 또 전반적으로 색감이 좀 흐려지고 선명도가 감소하는 요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보시게 되면은 거의 백내장과 똑같아요, 증상이. 그래서 요거는 하지만 수술 실패가 아니고 자연스럽고 흔한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후발 백내장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레이저로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야그 레이저라고 해서 그 혼탁해진 막을 레이저로 이제 구멍을 내서 그 막을 떨어뜨려서 시야를 회복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먼저 안약을 넣고 이제 동공을 확장시켜야 돼요. 백내장 수술처럼 똑같이 동공을 확장시키고요. 안약 마취만 하게 되고요. 그다음 이 레이저로 혼탁해져 있는 그런 막들을 레이저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막들이 구멍이 뽕뽕뽕 뚫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시야가 맑아지고 빛이 잘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빛이 잘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면은 저희가 이 레이저 시술은 끝내고요. 시술 당일에 즉시 시야가 맑아지는 그런 느낌을 잘 경험하실 수가 있고 바로 일상생활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다시 눈이 침침해진다면은 요 후발 백내장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진료를 보러 한번 또 오셔야 되고 정기 검진을 통해서 이 레이저 치료도 한번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준비하는 강의는 다 이렇게 마치게 되고요. 실시간 시청자 질문을 좀 받아 볼 건데요. 네, 먼저 사전에 들어온 질문을 먼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스마일 라식한 지 16일 차인데 근거리가 너무 흐려서 핸드폰 보기가 많이 힘듭니다. 필터를 넣거나 해서 껴놓은 느낌이고요. 인공눈물을 넣어도 똑같습니다. 안과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이제 그것은 본인의 굴절 능력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 2-3주 내에 괜찮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계속 이제 언제 괜찮을지 그런 건 잘 모르겠다고 하고, 굴절 검사에서는 네 -1 도로 근시로 나오고 시력은 0.9, 0.8 입니다. 자연 치유 가능한 건지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네. 보통 스마일 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내장이랑 관련 없는 질문이긴 한데, 네, 스마일 라식하고 나서는 시력의 회복 기간을 1 주일에서 1달 정도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 일차밖에 안 되셔서 조금은 더 이제 괜찮아지는 걸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은 자연 치유가 다 잘 돼요. 수술을 해 놓으면은 우리가 눈 도수가 더 정확하지 않고요. 특히나 스마일 라식하고 나면은 눈이 쪼금 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굴절 검사도 이렇게 근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우리 눈이 좀 더 적응을 하면은 시력이 한 1.0, 1.0 정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쪼금 더 경과를 관찰하시고요. 다른 치료 방법은 어 다른 치료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많이 지나서 재수술을 한다거나 그런 거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른 치료 방법을 생각해 볼 그런 시기는 아니십니다. 그래서 쪼금 더 마음을 편히 계시고 경과를 보시고 이제 수술하셨던 이제 원장님을 이제 믿으시고 그렇게 네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정 N1Q 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질문인데요. 일단 먼저 백내장 안약이 있던데 그거를 쓰면은 정말로 이제 백내장이 늦춰지나요? 네. 네.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비싼 렌즈가 정말 좋나요? 렌즈 교체할 수 있나요? 이제 네.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은 먼저 백내장 안약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백내장 안약이라고 해서 백내장 이제 눈이 좀 침침해서 진료를 보러 가시면은 어르신분들이 이제 많이 받아오는 안약이 있어요. "백내장을 좀 늦춰주는 안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받아오시는데, 그거의 성분은 보통 보면은 항산화 성분이라든가 고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산화돼서 우리 노화라든가 그런 것이 산화 물질이 많이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 산화되는 걸 좀 늦춰주는 건데, 이게 약은 출시가 되었고 안약으로서 처방이 나가는 안약이지만 실제로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논란이 조금 있는 그런 안약입니다. 실제로 이게 백내장을 늦춰주는 역할은 사실 못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거를 믿고 백내장 수술을 안 한다거나 백내장을 최대한 이제 오랫동안 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안약은 아니고요. 일단 우선 먼저 너무 늙지는 않게는 안과를 오셔 가지고 진료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두 번째 질문은요. 네, SER8335 님께서 하신 질문인데요. 네. 84세 어머니께서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한 병원은 두 눈을 같은 렌즈로만 해라. 또 하나는 무조건 단초점을 해라. 해서 병원을 못 찾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좋은 의사 선생님을 찾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의사 선생님들마다 원장님들마다 다 다르게 의견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보통은 만 84 세라고 말씀하시면은 어 네. 같은 렌즈로만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게, 특히 일반적으로 수술을 할 때도 다초점 렌즈는 멀리랑 가까운 거 중간 게 다 잘 보이지만 단점이 빛번짐이라는 단점이 있잖아요. 하지만 단초점은 그런 빛번짐이라는 단점이 없고 대신에 또 멀리서 선명해 보이잖아요. 그런 렌즈들의 각각의, 제가 말씀드린 렌즈는 두 가지 종류지만 실제로는 더 되게 다양한 렌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각각의 장점을 가지는 그런 렌즈들을 선택해 가지고 어떤 렌즈 같은 경우에는 한쪽 눈에는 이제 다초점을 넣고 한쪽에는 이제 단초점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다초점이 쪼금 약화되어 있어서 중간 정도와 멀리가 잘 보이는 그런 렌즈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것들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면은 쪼금 더 수술하고 나서 뭐 잘 보이면서 빛번짐을 좀 줄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다초점을 해라, 요거는 기본적으로 진료를 좀 보셔서 이제 상담을 좀 받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병원을 못 찾고 있습니다. 경험이 좋은 의사 선생님. 네, 고거는 네 진료를 보시고 선생님들이 이제 환자분과 그런 경험을 좀 많이
진료를 오랫동안 보시면서 이 선생님과 이제 내랑 스타일이 맞는지, 네, 보통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요. 고런 것들을 좀 진료를 여러 번 보시면서 찾아가시는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중에서 제가 제일 환자분께서 제일 믿음직스러운 그런 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입맛이라는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머님이 백내장이실 것 같은데 병원에 가시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백내장이 오래되면은 수술하는 게 힘들까요? 나이가 많으셔서 걱정이 돼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 중에 하나 있었는데요. 과숙 백내장. 너무 오래되면은 백내장이 좀 더 딱딱해지고 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수술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더 많이 쓰이게 되고, 그러면 부작용도 좀 더 많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질환이 사실 다 그렇잖아요. 너무 오랜 정도 지나게 되면은 수술하는 건 더 어려워지고 치료도 힘들고, 오랫동안 묵혀 놓는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그런 병은 원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싫어하시더라도 한 번은 꼭 안과를 들고 데려가셔서, 네, 가셔서 진료를 보시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진료를 보시고 하시면은 또 아마 설명을 한번 들으실 거예요. 설명을 들어 보시면은 아마 어머님께서도 조금 더 수술에 대한 그런 생각이라든가 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네.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지 않게는 수술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99 년생 정진우 님, 클린다마이시라는 항생제 약품이 눈에 들어가면 안 좋은가요? 네, 그 밑에 SRLEE1279 님이 백내장 수술 비싼 렌즈로 하면은 나중에 재수술할 때 단초점으로 해야 하나요? 엄마가 비싼 렌즈를 안 한다고 하네요. 재수술할 수도 있다고 라고 말씀하세요. 네. 백내장 수술이, 네, 비싼 렌즈로 하면은, 네, 일단은 재수술해야 될 그런 상황이 많이 오지는 않아요. 수술하기 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네, 비싼 렌즈, 보통 비싼 렌즈라고 하면 다초점 렌즈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다초점, 이제 이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갈수록 렌즈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다초점 렌즈를 하고 나면은 재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눈에 적응이 잘 안 된다거나 하는 경우, 아니면 또 야간에 빛번짐이 너무 심하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이제 상담을 받으시고 내 눈에 맞는 렌즈가 뭔지를 꼭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그런 부작용이라는 게 나타났을 때는 같은 그 다초점 렌즈 중에서, 같은 가격대의 렌즈 중에서 더 도수를 좀 더 바꿔보면서 렌즈 결정을 하세요. 네, 그래서 적응하시면 좋지만 결국에는 뭐 많이 부작용이 심해지면은 결국에는 단초점 렌즈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잦진 않고요. 수술하기 전에 먼저 충분한 상담이라든가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진료를 보러 가셔 가지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충분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네, 결정하시면 되고요. 재수술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재수술을 하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꼭 모든 어 재수술을 한다고 해서 꼭 렌즈를 교체한다기보다는, 렌즈 교체하진 않 교체하는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이제 눈에 이런 부작용들을 좀 더 줄여 줄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재수술은 나중의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수술에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비슷한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대부분 이제 다초점 렌즈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는데, 대부분 다초점 렌즈가 제일 좋은 건지, 비싸면 비쌀수록 좋은 건지, 요런 것들 질문을 많이 해 주세요. 네.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어 다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단초점 렌즈 수술을 많이 하셨어요. 그 단초점 렌즈 자체도 크게 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렌즈는 아닙니다. 하지만 의학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서, 이 광학 기술이 특히나 더 많이 발전하면서 다초점 렌즈라고 해서 멀리랑 중간 거, 가까운 거 다 잘 보이는 그런 렌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넣기 위해서는 이제 개발비라든가 그런 것들도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싸면 비쌀수록 비싸면 비쌀수록 쪼금 더 기능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렌즈 종류 중에서도 다양하게 모든 렌즈들이 다 가격이 다르니까 각각의 렌즈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렌즈는 똑같은 그런 다초점 렌즈이지만 빛 번짐을 쪼금 줄였다. 어떤 렌즈 같은 경우에는 100의 빛을 들어오는 게 빛 손실이 많아졌지만 80 정도 쓰는 빛 손실을 90으로 쓰면서 빛 손실을 많이 줄였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렌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고거는 내가 바라는, 수술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시야라든가 고런 것들을 생각해서 좀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무조건적으로 비싼 게 다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조금 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든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멀리 보는 거에 대한 초점이 더 맞춰져 있기 때문에 휴대폰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노트북들, 책이라든가 요런 것들 잘 안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비싼 렌즈를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단초점이라든가 아니면은 단초점 중에서도 프리미엄 단초점이라고 해서 가까운 게 아주 다초점처럼 많이 잘 보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가까운 거리는 좀 볼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네. 음. YEK1010 님께서 질문 주시는데요. "렌즈에 수명이 있나요? 다시 교체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렌즈 수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술하고 나서 눈 안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어떤 그런 수명이라든가 그런 건 없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내 눈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거나 그러면은 그냥 평생 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교 네, 평생 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명은 반영구적이다 말씀드리고 다시 교체할 수도 있는가. 네, 이것도 재수술이랑 같은 설명인데 다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단초점 수술을 했는데 네, 이게 쪼금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다초점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첫 번째 넣었던 렌즈를 빼고 다시 네, 다초점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다초점 렌즈에 부작용이 생겨서 "빛반점이 너무 심하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렌즈를 빼고 다른 렌즈로 교체할 수도 있고 한 렌즈 중에서도 눈 도수가 좀 안 맞는 분들이거든요. 특히나 라식 라섹 수술을 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도수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수술하지 않은 분들, 시력 교정 수술을 받지 않은 분들과 교정 수술을 받았던 분들은 눈 안에 있는 도수를 결정할 때 그 공식이 좀 달라요. 그런데 시력 교정 수술하셨던 분들의 라식 라섹 수술하셨던 분들의 그런 렌즈 공식은 쪼금 더 많이 복잡해요. 그리고 눈 수술을 해 놨을 때 최대한 잘 맞는 공식을 이용해서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수가 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교체하는 방법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오영돈 님, 백내장 수술 시에 사는 지역 병원에서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백내장 수술 잘한다는 곳이라든가 진료를 받으던 대학병원에 가셔서 하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민감하고 섬세한 사람은 어떤 인공수정체를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다점적 안경은 적응을 잘 못해서 안 썼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어느 지역에서 하시는지는 일단 이것도 선택이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이제 백내장 수술은 오른쪽 눈 수술하고 왼쪽 눈 수술하고 요걸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첫째 날 하시고 둘째 날 하시고 그다음 날 셋째 날에 또 수술한 눈을 한번 또 보러 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일 주일 간격으로 그다음에 한 달 간격으로 그 이후에는 2-3 개월 간격으로 요렇게 진료를 한번 보러 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안과 중에서는 다들 많이들 하는 그런 수술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역에 있는 안과에서 하신다 하더라도 크게 뭐 문제가 된다거나 그러진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더 믿음이 가는 곳이 타 지역에 있는 잘하는 곳이다. 네, 아니면 대학병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제일 안심되는 그런 병원에 가서 하시는 게 제일 맞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렌즈 선택의 문제에서 민감하고 섬세한 사람은 말씀하셨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렌즈 추천을 드릴 때 환자분들의 성격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을 좀 하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섬세하실 분일수록 이게 멀리 보이는 거라든가 색감이라든가 그런 선명도에 섬세하신 분들이 있어요. 선명도에 대해 섬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단초점이 좀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이 쪼금 감도가 떨어져 있는 그런 다초점의 부작용이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까이 보이는 거를 잘 안 보이고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네, 제가 지금 정면을 보고 있다가 휴대폰을 봤다가 또 멀리를 봤다가 요런 거에 있어서 갑자기 확확 안 보이는 거에 있어서 되게 많이 불편해하시는 그런 섬세함을 갖추신 분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런 분들은 다초점이 좀 더 나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고거는 인제 쪼금 더 상담을 통해서 수술하기 전에 상담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초점 안경을 적응하시는 거랑 그다음에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적응하는 거랑 쪼금 다른 문제긴 해요. 다초점 안경은 기본적으로 안경 자체에다가 아래쪽 부분에 쪼금 돋보기가 좀 들어간 건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시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건 쪼금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하지만 다초점 안경을 적응 못 하시는 분들도 다초점 렌즈는 적응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이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이 아직 YEK1010 님 부모님이 아직 일을 하고 계시는데
"백내장 수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백내장 수술은 일단 모든 눈 수술은 저희가 공통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눈에 물이 들어가는 거를 좀 많이 조심해 주셔야 돼요. 눈에 물이 들어가는데 이 물이 엄청 깨끗한 물인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없고, 더러운 물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눈에 구멍을 뚫어서 하는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물 들어가는 거를 많이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 이외에는 일상생활은 사실 바로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세수하고 샤워하는 걸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거 이후에는 일상생활은 다 가능해서, 보이는 것도 시력이 올라오는 게 빠른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부터 1.0 일정을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반 이상의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잘 보시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대신에 씻는 것도 좀 조심해 주시고,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가시는 거는 한 달 뒤부터 가능하다고 설명드려요. 그 이외에는 일상생활들은 다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입맛이는, 네, 수술하시고 혼자 다니실 수가 있으실까요? 입원을 며칠 하셔야 되는 건가요? 말씀하셨는데, 네, 수술하신 당일에는 물론 보호자분들께서 같이 계시면 제일 좋아요. 보통은 한쪽 눈을 백내장 수술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양쪽 눈이 다 시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보통 한쪽 눈을 수술하시면 그 눈은 좀 가리고 이제 퇴원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보호자가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수술하시는 분들 혼자 오셔 가지고 가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네. 그리고 입원을 며칠 하셔야 된다고 묻으셨는데, 입원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은 이제 당일날 수술을 날짜를 잡으셨으면 그 당일날 수술을 하시고, 이제 당일 입원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납병동 요런 느낌으로 한 6 시간에서 9 시간 정도 입원을 해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당일날 바로 퇴원을 하세요. 며칠 동안 입원하시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네, 한쪽 눈만 가리기 때문에 혼자 다니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현정 님, 86세 어머님께서 "녹내장과 백내장을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수술을 진행할까요?" 인데요. 네. 녹내장과 백내장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녹내장, 백내장 같이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고거는 진료를 보시는 그 녹내장, 기본적으로 백내장은 많은 안과 의사들이 하는 수술인데, 녹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녹내장 전임이라고 해서 녹내장 전문 분야에 계신 선생님들이 좀 계세요. 그분들이 보통은 수술을 많이 진행하시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쪽에서 진료를 보시는 선생님들과 충분히 상담을 받으셔서, 네, 같이 했을 때의 이점도 있고 따로따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거는 한번 좀 더 진료 보시는 병원에서 한번 상의를 좀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녹내장이라고 해서 다 수술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 녹내장도 안약으로 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약만 쓰시고 백내장 수술만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시솔트님, 네, 시력이 0.4 정도인데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꼭 지금 수술해야 하나요? 아니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시력이 0.4인 거 정도는, 이제 우리 시력이라는 수치 자체는 객관적인 그런 수치예요. 다 똑같이 서서, 네, 특정 거리에서 시표를 읽어서 내는 그런 객관적인 수치인데, 일상생활을 하는 거는 다 주관적인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0.1을 보시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1.0을 보시더라도 일상생활이 내가 많이 불편하다, 0.9, 0.8을 보시더라도 많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처음에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내가 지금 얼마나 불편하냐인데, 일상생활이 가능하셔서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은 꼭 수술을 하셔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십니다. 하지만은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 0.4 정도의 시력은 사실 낮은 수치이긴 해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아마 운전을 할 때 시력 자체가 한눈이 0.4 이상으로 둬야지 아마 운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0.4 정도의 시력이 운전도 사실 하면 안 되는 그런 시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력 자체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쪼금 낮은 시력이긴 하고요. 많이 불편하지 않다 생각하시면은, 일상생활을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면은 수술을 좀 더 네, 늦추셔도 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진료를 한번 보셔 가지고 내 눈에 백내장이 얼마나 심한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상담을 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건 쪼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 그러시구나 님. 밤에 불빛이 번져 보이고 운전이 무섭습니다. 이런 증상은 백내장 때문인가요? 아니면 환반 변성일 수도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눈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시력의 저하로 대부분의 모든 질환들이 시력의 저하로 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밤에 불빛이 번져 보이고 운전이 무서운 거는 네 백내장 때문일 수도 있고 황반 변성 때문일 수도 있어요. 황반 변성도 시력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낮 시간 동안엔 낮에는 빛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는 걸 좀 덜 느낄 수가 있는데 특히나 야간에 불빛이 좀 적을 때에는 시력이 떨어진 걸 더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이렇게 질문만 들어서는 백내장 때문인지 황반 변성 때문인지 잘 정확하게는 판단하기가 힘들고요. 진료를 한번 보러 가셔 가지고 황반 변성 관련해서 그런 망막적 검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고걸 따로 또 받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증상 가지고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진단인지는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 가까운 안과를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초점 예 승환신 님. "다초점 렌즈를 넣으면 돋보기를 완전히 안 써도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저희가 다초점 렌즈를 끼면 기본적으로는 근거리 시력이 어느 정도는 좀 잘 보이는 편이기 때문에 휴대폰이라든가 그다음에 모니터라든가 고런 것들은 최대한 돋보기 없이 잘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우리 그 설명서라든가 뭐 과자 봉지 요런 거 식품 설명서 같은 그런 아주 장글씨 같은 경우에는 돋보기를 좀 도움을 받아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작업들 그런 거에는 돋보기를 끼셔야 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돋보기를 안 쓰시고 대부분 다 일상생활은 다 잘하십니다. 장글씨는 돋보기를 끼셔야 되지만 아니신 경우에는 돋보기 안 쓰셔도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오영도 님께서 "난시가 있는 경우도 백내장 수술하면 도움이 되는지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백내장 수술을 할 때 기본적으로 난시도 다 교정을 잘합니다. 우리가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렌즈를 넣을 때 그때는 일반 렌즈를 난시 렌즈도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난시를 교정하는 렌즈를 넣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 전 검사를 하러 오셨을 때 난시가 있는지 난시가 없는지도 꼭 확인을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난시를 넣어야지 수술하고 나서 교정이 잘 될 것 같은 눈에는 꼭 난시를 넣습니다. 거기다가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난시 교정을 잘 해 줘야지 렌즈의 그 기능을 다 저희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렌즈를 꼭 저희가 교정을 잘 해 드리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준우킴 님. 네 네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려요. 백내장 수술을 고려할 때 렌즈나 기계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선생님의 실력이 중요한가요? 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요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일단 렌즈와 기계도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렌즈를 넣을지 그 렌즈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술하고 나서의 내 시야가 어떻게 나올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눈에 맞는 렌즈를 선택하느냐 그리고 또 기계 같은 경우에도 수술 수술하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예 기계 같은 경우에도 최신으로 나온 기계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할 때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쪼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다거나 요새는 또 레이저 백내장이라고 해서 레이저로 수술을 예전에는 의사가 했던 그런 수술의 일부 과정을 레이저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도 사실 중요하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 선생님의 실력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수술이든 간에 그게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래된 수술이고 많은 분들이 많이들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크게 그런 의사 선생님들의 실력이 편차가 크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어려운 백내장이라든가 그런 고난도 백내장에서는 그런 의사 선생님의 실력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다 봤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저희가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돼서요. 답변 주신 내용들은 다 네 답변을 드렸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 강의를 들어 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져서 여러분들께 이제 가벼운 안과 지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라운스마일 안과 김민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